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10월에 금리 동결시키면 부동산에 크게 영향은 없겠죠? 예측 가능한 팩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 10월 인하냐 11월 인하냐, 지금 요걸로 의견이 두 개가 갈리고 있는데, 10월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비컷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는 10월 인하를 안 하네? 즉 집값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네.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는 게 차라리 나아서. 그래서 아까 질문도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댓글 한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월세 사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 차라리 사서 원리금 내는 것이 더 싸겠다. 그래서 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나아서. 자, 월세 부담이 크죠?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살려고 하죠.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떼어 먹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세 자금 대출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건 진짜 미친 나라죠. 전세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 거고, 주택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인데 주담대 금리가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담대 금리가 더 낮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 관치금융의 폐해예요. 금리 내릴 때 관치금융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금리 올릴 때, 그 다음에 대출 쪼일 때 관치금융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눌렀던 그 관치금융이 자본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건데, 매국노들이 그냥 올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더 오를까봐. 나는 투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더 오르면 살 수도 없는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잔뜩 끌어서 사야 된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사는 게 나아서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월세 사신 분이요, 예를 들어 월세를 한 200만 원씩 내요. 근데 주담대는 원금은 내는 거 아니니까 이자를 월 한 70씩 낸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이득이 돼요? 이게 2,400만 원이고 여기는 840. 그러면은 1년만 하더라도 1,560만 원 손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840만 원 나가는 게 2,400만 원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물론 원리금으로 내면 한 230만 원 막 이렇게 내겠지. 근데 문제는 한 2천만 원 떨어지면은 이쪽에 손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2천만 원만 떨어지겠냐, 그럴 때.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죠. 살까 말까.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느 게 나았냐.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보합에서 상승, 요거를 생각했을 때 사는 게 유리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월에 금리를 안 내린다는 소리는 집값 자극이 될까봐 금리를 안 내린다, 요거죠. 그러면은 금리 내려서 집값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가면은 안 올라가도록 규제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심리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어요. 10월에 안 한다. 11월에 하더라도 10월에 한 거랑은 임팩트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느냐. 지금 많은 언론들, 그 다음에 많은 상승론자들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금리 내리면 집값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물론 금리 내려가는 게 집값의 상방 요인이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뭐라고 그랬다?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저희 소송 걸었던 부인남 정태익 씨 같은 경우는 금리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징조고, 인플레이션은 실물 가치 상승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 집값 오른다, 이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금리 내리면은
집값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집값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인 것처럼.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보다 한도예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올해 진입도를 버티면 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얘가 지금 저금리 상품이다. 그래서 저금리 상품이니까 들어와서 집값을 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금리 상품인 것 때문이 아니라 DSR 적용이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낮췄을 때나 97년 IMF 이후 금리 낮췄을 때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 일본도 90년대 91년에 붕괴됐죠? 그 뒤에 금리 높였어요, 낮췄어요. 미국 2008년에 터졌을 때 2006년부터 고점 찍고 2007년 6, 7년부터 낮췄어요. 유로존 사태 2010년에서 2011년 터졌죠. 이때 금리 높였어요, 낮췄어요? 낮췄어요. 금리가 다가 아니다. 게다가 지금 저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JP모건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아닌 11월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면 다음 달에는 건망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월 피봇 청신호다. 중과세가 주춤했다. 근데 제가 추석 때문이라고 그랬죠. 마침 그런 기사가 나오대요. 오늘 아까 보니까. 그래서 금리나 10월 또는 11월, 추석 등 긴 연휴가 변수가 됐다. 그래서 전월 대비 둔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긴 연휴 변수 때문에 가계부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15%밖에 안 떨어졌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뚝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석 때는 대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받아서 가계부채가 감소했다라는 지표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이라면.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다. JP모건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KDI에서 내수 부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수 부진의 원인이 건설업이다. 건설이 부진해서 내수가 부진하다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DI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하느한테는 절대 안 맡기죠. 건설업이 부진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 수요들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DSR을 우회하는 정책 대출을 내줘가지고 수요가 안 될 사람들을 수요로 끌어들이는 거죠. 똑같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똑같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까 이야기했는데 원래 프라임 등급만 대출을 내줬죠. 서브프라임은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출이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서브프라임이 되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DSR 규제에 걸려서 주택을 살 만큼 돈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서브프라임이다. 그 서브프라임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미국은 MBS 증권을 통해서 프라임 등급이랑 묶었다면 우리나라는 정책 대출을 토대로 그냥 그들에게 풀어준 거죠. 어떻게 따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때 서브프라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라임 등급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프라임 등급보다 서브프라임 등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8월에 정책대출 비중이 많이 줄었죠. 왜냐면은 9월 스트레스 DSR 전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뒤에 정책대출이 안 되면은 망하니까 급하게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책대출 비중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정책대출 비중이 60%는 최소한 넘고 70% 가까이 돼요. 즉 프라임 등급보다 서브프라임이 더 많다는 소리죠. 그게 터지면 얼마나 위험해지겠냐. 그러니까 그들을 더 부추겨서 건설업을 살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KDI에서는 그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KDI보다 더 심한 게 정부고 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금융 안정이 안 되고 있다. KDI 금융 안정이고 뭐고 지금 건설사 살려가지고 내수 살려야 된다. 건설사 살리는데 어떻게 내수가 살아나니 여태까지 준존주공 일명 구하기 이후로 내수가 계속 지금 몇 분기째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KDI는 그래서 내수가 부진하다고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내수 5개월째 회복 중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국가의 중심을 다루는 그 부처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하는하고 KDI하고 정부하고 보는 게 다 지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가 동결할지 금리를 내릴지 예측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는에 맞도록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니 해야 될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다. 근데 만일 한은의 상황이라면 JP 모건에서 예측했듯이 정부 개입이 없다면 금리를 안 내리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금리를 안 내릴 거고, 금리 내려서 집값 올라간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심리의 영향은 굉장히 크게 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